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선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마라도 근처에서 어선이 침몰했다는데 여기 지금 14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오전 6시 서귀포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네. 이 문어잡이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어선과 배가 전복될 것 같다라고 교신을 한 후에 침몰이 됐는데요. 해경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침몰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행히 구명벌을 이제 확인해서 구조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총 14명의 선원 중에 13명이 구조됐습니다. 다만 구조된 인원 중에 3분이 이제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10분만 이제 생존해 있는 상태고요. 한 분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현재 기상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침수 중일 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좀 빨리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인명피해가 4명이나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되신 분들도 좀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제는 또 군산 앞바다에서 좀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통신이 주절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제 비도 오고 파도도 높았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밤 11시경에 양식장 관리선, 아주 작은 배입니다. 0.5톤 규모의 양식장 관리선에 선원 5분이 타고 5 계셨는데 명이요. 항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색이 이루어졌고 네. 오전 8시경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배가 뒤집혀진 상태였고 그 중에 선원 3분이 뒤집혀진 배 위에서 구조를 대기하고 있는 여기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3명밖에 지금 못 네. 발견했군요. 게다가 3분 중에 한 분은 네. 또 바로 이제 사망한 상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하. 지금 2분은 또 여전히 실종 상태라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명의 선원 중에서 2명이 구조되고 한 분은 구조가 됐지만 사망했고 네. 2분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데 지난주에 제주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했던 대성호 지금 여기 수색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색 결과 아직 이제 실종자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갈치잡이 어선이었죠. 총 12분이 타고 계셨는데 네. 지금 실종자가 11명인 상태이고 한 분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제 사망을 숨지셨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12분 중에 11명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구조가 이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의 이제 선미 부분, 네.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 미리 확인돼서 인양이 됐었고 이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선수, 그러니까 뱃머리 부분. 뱃머리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1차 감식 결과 네. 배 앞머리 쪽에서 선수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불이 이제 선미 쪽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네.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배 뒤쪽에 선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좀 탈출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11분에 대해서 실종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어선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뭐 어선 사고가 뭐 가을, 늦가을 이럴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해수부에 따르면 가을 해양 사고가 30.2%로 사계절 중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전어나 꽃게, 갈치 등 이렇게 각종 활동이 어선의 많으니까. 성어이기 때문에 네. 가을 조업도 많고 또 여가로 낚시를 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배로 인한 이제 사고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태풍이 오는 등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가을철에 사고가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좀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투신을 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얘기가 나왔던데 이게 네. 맞습니까? 경찰이 1차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평소에 이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있었다.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18층에 거주하고 있던 가해자와 그 위층에 19층에 이제 피해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같이 내려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말싸움이 붙었고 이제 1층에 거의 가까이 내려올 때 정도에는 이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는데요. 1층에 내려서 이 가해자가 네.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서 이 피해 남성의 얼굴에 2곳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 여성도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네. 사고 후에 가해자는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자 네. 갑자기 투신을 하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상처를 입고 뭐 저 팔이 부러지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면 크게 다치긴 했습니다만은 치명상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네. 이 사람 가해자의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취약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위험한 물건인 이제 칼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붙잡혔다면. 다른 전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아주 짧은 실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웃들도 얌전한데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흉기를 비록 휘두르긴 했지만 상처가 이제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투신을 할 것까지 있었겠는가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평소 취약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빼놓고서라도 층간소음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주민들 간의 다툼도 굉장히 많은데 이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해서 네.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돼 있나요? 우리가? 네.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이제 민원을 그런 게 있군요. 있군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2018년 두 개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무려 3배 이상 이제 급증을 해서 2만 8천 건 정도의 민원이 이제 제기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반려견을 더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도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좀 정부가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뭐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감사원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소음 차단 구조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샘플로 검사한 191개 가구에서 60%가 최소 성능 기준에도 소음 차단 구조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사전 인증을 강화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을 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해도 재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어려운 상황이고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좀 신축하는 여기 아파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홍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인데 범민주 진영 또 지금 현재 행정부 측 네. 지금 범민주 진영이 지금 압승을 거둔 걸로 나오고 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오전 7시에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총 452석 중 278석을 범민주 진영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분의 2 정도 되네요. 네, 3분의 2 정도 지금까지만 석권을 해도. 했는데요. 친중파 진영이 42석뿐이니까 네. 여전히 이제 당선자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개표가 완료될 경우에는 범민주 진영의 의석수가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선자가 나온 게 452석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278석이 범민주 진영에서 당선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진 않고요. 전체 452석 중에 확인이 아직 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개표가 진행되지 않아서 네. 당선자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서 다 당선됐을 때 전체 의석 자체가 452석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범민주 진영이 3분의 2 이상. 네. 뭐 앞으로 나머지가 더 확정이 되더라도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뭐 비율 자체는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홍콩 시민들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에 좀 힘이 좀 더 실리겠다 하는 네. 생각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홍콩 시민들 중에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중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이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중에 친중적인 성향이 많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이 범민주 진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어떤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성향이 드러난 것은 투표율이 무려 71.2%였다는 점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홍콩 투표율 뭐 사상 뭐 최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4년 전에 47%였던 거에 비하면 이제 무려 한 24% 정도가 이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층 유권자들의 유권자 숫자도 늘어났을 뿐더러 이 투표율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압승 분위기가 거의 네.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홍콩 사태가 좀 변하겠습니까?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위대의 힘이 상당히 실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지방의회 선거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하는 식의 발언을 이 지금 행정장관 쪽에서 했습니다. 이건 지방의회 선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 홍콩의 경우에는 행정장관을 간접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회에서 뽑게 되는데 요번에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그 간접 선거인단에 한 120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캐리람 행정장관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강경 대응으로 시위대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뭔가 탈출구라든지 협상안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부담감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